안녕하세요. 서른 초반의 여자예요. 자동차 부품 관련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여기서 일하다가 남편을 소개받고 만나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몇 없는 여직원이라면서 예전부터 제 연애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게 막 기분이 나쁠 정도로 참견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라면서 여기저기 자신이 알고 있는 괜찮은 총각들을 소개시켜 준다면서 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그 덕에 저도 일하러 갔다가 공짜로 소장님 덕에 소개팅을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다 연애도 한 번 했었죠. 남편은 두 번째로 제가 사귄 사람이고, 또 결혼까지 꼬리를 난 마지막 남자입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소장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연애를 했었다는 것은 지금껏 소장님과 저 둘만이 알고 지내는 비밀이고요. 저 결혼할 때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까지는 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가버릴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말로 저도 의외더라고요. 내가 남편이랑 결혼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은 딱히 관심이 없었고 그냥 당장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였던 여자였어요. 결혼을 하자고 하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아주 좋아서 나를 보쌈싸듯 데려갈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늘 돈 걱정을 하며 사시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봐서 그런지 저는 결혼을 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찾았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인식이 오래도록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었던 둘 중 하나를 해서는 부부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게 이상적인 결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당장 친정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자취방 월세 내며 월급의 반 정도를 정기적인 지출로 쓰고 있었던 저는 당장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야 했죠. 내심 친정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딱 용돈만 계속 주면서 처녀로 쭉 살기를 원하셨던 것도 같았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런 저의 결혼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깨졌습니다. 남편은 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남자였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못 살면 못 살았다고도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호르머니한테 자란 남편은 대학 가서도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는 어머님 용돈을 드리고 군대 가서도 받는 그 쥐꼬리만한 돈을 모아선 어머님께 드리고 또 직장을 가서도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께 가져다 바치면서 스스로를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이런 남자랑 어떻게 연애를 하나 싶더라고요. 버는 족족 어머니한테 돈을 퍼다주는 사람과 연애는 죄책감이 느껴져서 어떻게 하며 또 결혼은 어찌하나 싶었죠. 당연스레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냥 소소히 서로 만나 데이트하면서 연애만 하며 지내려 했는데 남편을 보면 볼수록 참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서 조금씩 저한테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함께 지켜나가고 싶다며 저 기분 좋으란 소리를 참 잘도 했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저한테만 온전히 집중을 했고, 시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전화를 하시며 데이트에 회방까지 놓을 뻔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전화도 일부러 안 받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밖에서 연애하는 아들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였지만 홀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더 신경을 써주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결혼을 하면 우리 남편이 더 가정적으로 날 대해줄 거라는 확신도 생겼죠.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모아놓은 돈이 쥐뿔만큼도 없는 남자였지만 사람 하나 진국인 거 보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내 결혼이 분명 잘한 선택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식을 올렸죠. 그게 2년 전이었고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내 결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신혼 초부터의 간섭은 정말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남편이랑 회사 근처에 있는 전셋집을 겨우 마련해서는 좁아터진 그 집에서 살림살이를 차려놓고 결혼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연인과 함께 사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 설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앞으로 차근히 집을 넓혀가보자는 희망이라도 품어가면서 각자의 일과 삶에 감사하려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제가 그렇게 살자고 말을 주로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갑자기 안 하던 마마보이 짓을 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렇게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줄 듯 행동하더니 막상 결혼에 혼인신고까지 하고 나자 저를 나몰라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부름에 냅다 달려가는 겁니다. 혼자 밥 먹기 너무 울적해서 우울하다. 라고 어머님이 한 소리 하며 전화를 하시면 지금 갈게요. 라면서 시댁으로 바로 달려갔고요. 엄마가 집에 반찬을 해놨는데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면 그 길로 혼자 주말에 시댁에 가서는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왔어요. 아니, 신혼초의 부부는 보통 함께 움직이면서 시간을 보내려 하잖아요. 시댁이나 친정을 가더라도 함께 가고 말이죠. 그런데 제 남편은 오히려 결혼 이전처럼 살아줘야 자기 엄마가 덜 우울해 할 것이라면서 자기 혼자 먹을 것을 사서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처음엔 저를 두고 가는 게 은근히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일부러 그러는지 꼭 부부가 둘 다 쉬는 주말마다 남편을 불러서는 자기가 외롭고 힘들다는 소리를 막 하셨고요. 그쯤 되면 그냥 모자가 서로 보고 싶은 나머지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약과였어요. 신혼 초에는 제 남편만 마구 불러대면서 시간을 보내더니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익숙해지신 건지 어머님이 슬슬 저도 불러대더라고요. 주말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어쩔 땐 퇴근을 하고 집에 막 도착을 한 순간에 다시 신발을 신고 집을 뛰쳐나오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유는 그냥 단 하나, 당신이 저희 부부를 보고 싶다고 제발 좀 오라고 하소연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 바람에 엄마 바닥인 남편이 먼저 뛰쳐나가고 그 뒤로 제가 따라 나가고 분명 우리가 신혼은 신혼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했던 달콤한 말들은 다 결혼을 하기 위해 했던 진심 없는 말들이었나 싶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저를 향한 관심이 슬슬 스트레스로 쌓여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용돈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께 퍼다주고 있었고 남은 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 혼자 월급을 벌어다가 우리 부부의 생활비로 보태 쓰곤 했죠. 저 또한 우리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저를 찾는 빈도수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남편은 거의 시댁과 저희 집을 마치 조강지처와 세컨드를 번갈아 만나듯이 심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주말 혹은 퇴근 후 평일 저녁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치 시어머니랑 남편을 나눠 가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올 초에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에 입원을 시키는 것 자체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갑자기 허리를 다친 것이어서 자식인 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측 말을 들어보니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마음대로 병원 안에 출입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보러 병실 안에 들어가려고 보호자 코로나 검사도 받고 매일같이 제 몸 처신도 똑바로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퇴근을 하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는 친정엄마를 가족대표로 보러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저희 시어머니께서 전해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니네 엄마 아프시다며? 그런데 넌 네 시어머니 아픈 건 보이질 않니? 나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는데 네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라고 하면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기껏 엄마 병 간호하려고 병원에 온 거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를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먼저 간호하라면서 절 부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랑 어디 갔나요? 감히 나를 배 아파 낳아준 우리 엄마를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하냔 말입니다. 처음엔 시어머님 말씀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기분도 나빴어요. 그래서 엄마 돌봐드려야 해서 못 가니까 남편이 연락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말도 확고하게 드렸고 남편한테도 제가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잘도 받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아프단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러니 바로 촉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괜히 친정엄마를 돌봐주러 간 저를 시샘에서는 억지로 자신한테 오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말입니다. 일부러 저를 빨리 시댁에 와 자기 뒤치다거리나 하게 시키려고 아프단 꾀병까지 부려가면서 저를 찾은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안 순간 저는 더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우리 엄마도 아프대잖아. 장모님은 병원에서 간호사랑 의사들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당신은 일단 우리 엄마한테 좀 가줘라.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와중에 우리 엄마의 몸 상태를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시어머니구나 하는 마음에 엄청나게 괴로웠던 순간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시어머니 전화를 몇 번이고 더 받다가 친정엄마가 먼저 가보라는 소리를 하시면서 저를 내보냈고, 결국 저는 친정엄마를 둔 채 멀쩡히 꾀병을 부리는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처신을 똑바로 확실히 해야 했던 건데, 저도 시어머니가 어려웠던 나머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제 불찰이라는 걸 지금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엄마는 다행히 쾌차를 하시곤 퇴원하셨는데 못내 제 결혼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시댁에서 엄마 병간호도 못하게 하는 거냐면서 시어머니 성질에 대한 걱정도 하셨고 남편한테 제대로 여자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게 아니냐면서 저의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안쓰러워 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저도 괜히 불효녀가 된 것 같아서 많이 죄송스러웠고 말이죠. 두고두고 시어머니의 행동과 남편의 말들을 곱씹으면서 혼자 매번 속도자하며 살던 도중 갑자기 이번엔 저희 시어머니가 진짜로 아파서 입원하셨습니다. 일하다 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하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길 한가운데서 복통으로 쓰러져 실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혹 시어머니가 모르는 행인을 시켜서 저를 집으로 부르겠다며 또 꾀병을 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화도 잘 내고 할 말 다 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사는 분이셨기 때문에 복통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는 게 너무 믿겨지질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저대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고 남편과 막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를 못한다고 사정을 하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반차 쓰고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어머님은 잠시 장이 뒤틀렸을 뿐이라면서 병원 수액을 맞고 쿨쿨대면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야 깨고 나서 제가 온 줄을 알고서는 아유, 내가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피피 쓰러지네. 라고 하면서 아프단 소리를 하며 동정을 유발하셨고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지만 어찌되었든 노인네가 쓰러져 병원에 계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할도리를 다했어요. 병원에 끝까지 남아서는 입원비 계산도 제가 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택시 잡는 것도 제가 했고 옆에서 그냥 있어달라 해서 죄다 있어줬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 없으면 죽을 것 마냥 애절하게 굴던 남편은 정작 시어머니가 아파서 입원해 계신데도 일을 핑계로 대면서 퇴원할 때까지 오지를 않았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아래보다는 차라리 윗사람 대접을 해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옆에 붙어있는 제가 더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보통은 이런 며느리를 고맙다고 생각해 줄 텐데 저희 어머님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부르셨어요. 출근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 배가 또 아프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저를 찾으셨고 회사를 빼먹고 당장 집에 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며 절 찾기도 하셨습니다. 중간에서 남편한테 정리 좀 잘 하라면서 연락을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나 일하잖아 라고 하면서 알아서 해결하라며 뒷짐을 졌고요. 주말이 되면 꼼짝없이 아침부터 저를 찾는 바람에 남편은 저를 억지로 또 끌고선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가면 시어머니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멀쩡하게 잘만 계셨는데 밥을 할 때가 되거나 집에 양말 한 짝이라도 빨아야 하는 게 있으면 갑자기 아픈 척을 하면서 아유 난 힘이 없어서 네가 좀 온 김에 해라 라고 하며 저를 시키셨죠. 나랑 싸우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괴롭히다 정이 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었지만 생각할수록 옆에서 시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제 자신이 참 꼴불견스러웠습니다. 친정엄마 아프실 때에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저를 불러대더니만 이제는 아주 나를 옆에 끼고서 잔소리를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재미 들린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그 정도로 시어머니는 퇴원하고 난 후 저를 자꾸만 불러대면서 이것저것을 시켜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도 채 넘기지를 못하고서 제가 이 괴롭힘을 더는 못 견뎌내겠다면서 시어머니께 버럭 대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글쎄 어머님이 이번에도 회사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집에 오라는 말 같자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병간호를 하라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퇴원을 일주일 전에 하셨고 그때도 그냥 갑작스러운 위장 꼬임으로 입원을 하신 것이었는데 그때의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를 않고 있다면서 허구한 날 문자로 아프다고 혼자 있기 무섭다고 그러니 제발 와달라면서 계속해서 때를 쓰시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가셨던 날 입원하며 수액을 맞고 코까지 골아가면서 잘만 잠을 주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퇴원을 하고 나서도 집에서 아주 팔팔거리면서 잘만 돌아다닌 분이셨고요. 그런데 꼭 제가 출근을 했다 하면 꾀병을 부리듯 아프다고 연락을 해오셨고 이 꾀병은 주말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바빠 죽겠을 때에만 자기 아들이 아닌 저를 찾으면서 집으로 당장 오라고 생떼를 쓰니 저도 환장을 노릇이었죠.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정작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갑자기 생판 불효자 행사를 하니 저는 더 황당할 지경이었고요. 이렇게 짜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저도 회사에서 이제는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것에 대해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어머니 전화냐고 묻는 동료의 말에 멋쩍어 하며 쓰는 숨을 짓다가 결국 제 핸드폰을 꺼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근데 또 거래처 사람들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영영 꺼놓지도 못했어요. 결국 무음으로 변경을 해놓고는 거의 몇 분에 한 번씩 전화기를 확인해가며 일을 해야만 했고 퇴근을 하면서 퇴근길이라며 또 전화를 바리바리 해대는 어머님의 독촉에 결국 제 화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전화를 받아서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니네 엄마 병간호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더니만 나 아프다고 하니 나몰라라 하려고 하는 것 좀 봐라. 너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니네 엄마가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응? 라면서 제 가정교육을 운운하더라고요. 제 친정엄마의 병간호를 누구보다 열심히 회방한 게 바로 본인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친정엄마 병간호는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하며 싹수노란 며느리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 낳아준 친정엄마랑 본인을 같은 취급하면서 대우해주길 바라냔 말입니다. 친정엄마는 나를 낳아준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어머니 남편을 빼고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왜 이렇게 뻔뻔한 말을 잘도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 저도 전화를 하면서 더욱 열이 받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발걸음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전화를 하는 내내 너는 왜 니네 엄마를 잘 챙겨주면서 난 한 번은 먼저 챙겨줄 생각을 안 하냐고. 니네 엄마한테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좀 해보라니까. 나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 입원까지 했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내내 평간호를 하러 우리 집에 와도 모자란 거 아니니? 근데 넌 꼴랑 며칠 와서 간호해준 걸로 생색을 내려는 거야? 지금 당장 와서 내 병간호를 하라니까. 나 아직도 복통이 좀 느껴진다니까. 라고 하면서 꾀병을 부리며 저를 오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차라리 귀머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복통이 느껴진다는 사람이 어째 이리도 소리를 잘 지르나 싶은 나머지 기가 막히기도 했고 시댁에 가자마자 이 옆에를 한 방에 조져줘야겠다는 마음도 품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제 결심을 바로 지켜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보니 남편은 없고 시어머니는 저 하나만을 또 불러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 아들만 찾더니 왜 이젠 또 나만 찾으며 나를 괴롭히시나 싶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죠.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께 어디가 아프신데요? 라고 물었더니만 어머님은 나 말할 힘 없다. 그냥 저녁이나 좀 먼저 차려줘. 라고 하면서 저를 부엌으로 떠밀어 놓고는 혼자 거실로 들어가시대요. 아프다더니만 누워서 잘 생각은 안 하고 거실 소파에 들어누워 TV를 보는 겁니다. 누가 봐도 꾀병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듯이 말이죠.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 말고 방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쉬세요. 라며 한 번 소리를 질렀고 제 소리에 놀라긴 했으나 무시를 하는 시어머니께 두 번 더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장 방구석에 기어들어가서 자라고 복통의 뭔지 한번 제대로 알게 해드려요? 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미친년 마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이번에 시어머니도 겁을 먹고서는 놀라서 소파에서 일어나셨고 은근슬쩍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혼잣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감히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고 불렀더니 소리를 질러? 라고 말이죠. 그러니 저도 덩달아 미친년이라고 발악을 했죠. 우리 엄마가 아플 때는 온갖 소리를 하면서 병실에서 나오게 하더니만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나를 아주 잘도 부르네. 내가 우리 엄마 병간호도 그따위로밖에 못 해드렸는데 가족도 아닌 당신 병간호를 왜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꾀병인 거 뻔히 아는데 왜 내가 당신 병간호를 당신 아들보다 열심히 해야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 미친년이지. 하여튼 미친 것들은 지들이 미친 줄을 몰라요. 얘라이 쥐뿔도 없는 게 시어머니라고 꼴에 꼴값은.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욕도 하고 진심으로 웃으며 비하도 했습니다. 부엌 한복판에서 감히 내 손에 물 묻히게 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그냥 그 상태로 몇 번이나 더 시어머니 면상에다가 미친년이라고 욕을 퍼부었더니만 시어머니도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욕이 진짜 그 욕이 맞나 싶었는지 황당하단 표정으로 눈만 동그랗게 뜨곤 저를 보더라고요. 충격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걸 보니 저도 겁먹은 시어머니의 꼬라지가 너무 우스웠고 더 열심히 발악을 하면서 미친년 소리를 해주다가 시댁을 나왔어요. 미친년 소리 또 듣기 싫으면 나 그만 부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집에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마보이 마냥 지 엄마를 챙기고 감싸며 살더니만 이제 보니 남편은 정작 지네 엄마가 아프고 간병을 필요로 할 때는 남보든 남몰라라는 선택적인 마마보이였더라고요. 그러니 제 눈에는 이놈도 미친놈으로 보이기 충분했죠. 그래서 당분간 좀 시간을 가지자면서 그 자리에서 혼자 짐 싸서는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한테 그간 출근하고 나서도 받은 문자며 전화며 이게 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속하는 걸 아냐면서 이걸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확 이혼 소송해서 위자료나 청구받을지 말지를 좀 생각해 보겠다면서 집을 나섰더니 남편도 저를 헐레벌떡 따라 나오더라고요. 잘 살다가 무슨 이혼이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말했네요. 야, 지금 애 없을 때 너랑 너네 엄마 같은 사람들한테서 떨어져 나와야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지 않겠냐? 나보고 니들 미친 모자 옆에 그냥 붙어서 더 개고생을 하며 살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우리 사이에 애가 없는 건 하늘이 도운 거다. 나 생각 좀 해보고 그냥 살 순 없으니 너랑은 이혼할래. 그땐 니네 엄마도 나한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할 거다. 라면서 그냥 무작정 나와버렸어요. 지금 추석을 앞뒀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달래서 지네 집으로 명절 제사 지내러 가게 하겠다고 아주 저자세로 나오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을 더 피말리게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고요. 시어머니도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겠냐면서 조상들께 인사를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 조상도 아닌데 저보고 인사를 하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시댁 것들은 아주 쌩을 까고 있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이랑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 당한 건 핸드폰 통화, 문자 내역에 아주 차고 넘치는지라 증거를 모으고 말고 할 것도 없길래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서 변호사를 찾아가 보려고요. 이왕이면 방치를 한 남편도 싸잡아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건 변호사하고 제대로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밥 안 먹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보다 필 받아서 사연을 써봤는데요. 쓰면서도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닌 것들이랑은 애 없을 때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선택이 맞다고 여러분들도 응원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